좋아요, 구독.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또 공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영향이 또 발생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이게 정확하게 폭발음인지 아니면 진짜 포격을 한 건지 그게 지금 뉴스마다 조금 내용이 달라서 우리가 해석을, 그러니까 결과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이슈가 터지니까 시장에서는 패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쟁에서 100%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좀 뭔가 확전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가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유가도 조금 뭐 지지부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크게 뭐 없을까 보다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폭발음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국제 유가가 들썩들썩 거리고 증시 자체가 폭발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감히 예단하기가 어려운 이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중동발 이슈가 물론 이제 확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물동량이 흘러가는 원자재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가부터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거고,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뒤로 미쳐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이런 물동량이라든지 해당 부분에서 이슈가 있어서 뭐 곡물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정말 선물 가격도 엄청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유가의 뭐 거의 5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정말 선물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러시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이 지금 똑같이 중동발 이슈로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유가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보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 그럼 CPI랑 뭐 PC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게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분명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안 내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당연히 투심 악화와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늘의 증시에 또 영향을 줬었던 금리 인하와 직결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둘이 휴전하고 이제 안 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좀 열어두고 보시는데, 일단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가장 먼저 자극을 받는 부분도 국제 유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또? 일단 국제 유가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했었습니다. 뭐 한 26달러 정도 갔다가 조정을 조금 받고 있었고, 딱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바이든이 중간에 좀 중재에 나서면서 이스라엘에서 반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먼저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가볍게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에서 발표도 공격은 받았지만 99%를 이제 뭐 아이언돔이 방어를 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다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폭발음이나 이런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가 일단 뭐 이야기는 많습니다. 뭐 13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뭐 100달러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제 생산을 줄이면서 올리는 그 예전 오펙의 그런 행태는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금 글로벌 최대 산유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에너지 최대한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물량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남미 쪽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유전의 규모가 거의 뭐
지금 글로벌 산유국들 뭐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양들이 매장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장량이 줄어간다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묻혀 있는 유전들 개발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면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뭔가 다시 재선할 가능성이 바이든은 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액션을 좀 취하지 않겠나 또 비축해놓은 그런 원유를 갖다 푼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하면서 만들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번에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까지 치닫느냐 요거가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으로 가면서 미국이 이란 편으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뭐 전함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 세계 원유 이 유동량이 전체 유동되고 있는 이 원유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지만 않는다라면 다행인 거고 지금은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치솟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약속을 지키는지 그 부분도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제 유가가 자극을 받은 만큼 우리 관련주들도 그런 쪽에서 상승세가 오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이런 종목들은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군들부터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정제 마진에 영향이 있기보다는 좀 이런 이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제 유통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도 굉장히 좀 크게 터져 나온 상황이고 오늘의 이전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다 좀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음 거래일까지도 일단은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 프로그램 매도만 좀 과하게 나타나지 네.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급발 부분으로 좀 받아줄 것 같고 이게 지금 이런 속보에서 로이터 통신에서의 의견과 지금 기타 다른 쪽에서의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물량들을 그냥 계속 거래대금 늘려가면서 지금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또 선물이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실시간 선물 5월물 같은 경우가 한 1.6% 5%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 2.2%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와 천연가스 종목군들이 일단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들썩들썩 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또 인지를 하다 보면은 뭐 사료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네. 이런 또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고요. 또 이제 뭐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운임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운임 지수 자체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뭐 다른 쪽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네. 같은 방산 쪽에서 수주 데이터로 가는 쪽이 아니라 이쪽도 뭔가 지정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쪽도 굉장히 좀 격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뭐 20%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좀 눌리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은 해당 이슈가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수급이 쏠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속보나 이슈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기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 초반 9시 한 50분 때부터 이제 국제유가의 이런 선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가 종목군들 급등 나오고 나머지 종목군들 따라서 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꺾이는 그 시점도 WTI 선물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차익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뉴스나 속보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거니까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판단을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국제 유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또 환율입니다. 환율 네. 당국에서 연이때 개입하면서 안정세를 찾나 싶더니 다시 또 오늘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7원 70전 정도까지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106 달러 인덱스가 106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오늘 보시면 이제 달러 차트가 시가부터 이제 상승을 했어요. 거기다가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뭐 선호 심리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달러가 이제 순간적으로 강세에 가면서 국내 원달러 환율도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 국채 금리 10년 물짜리를 보시면 급락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인 부분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있다라면 채권도 역시 하나의 그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채권이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한마디로 오늘 그 이 미사일 소동과 함께 전쟁 이슈와 함께 환율, 유가 채권 금리가 이제 주식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준 그런 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해운주라든지 네. 이 전쟁이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지속될 경우에 계속해서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지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확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해 들어가면서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최소 한 달은 가겠다. 아니면 뭐 석 달은 가겠다.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물론 지금 그 관점도 다 깨고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서로 그냥 뭐 대공적으로 이제 미사일이나 포를 가지고 주고받는 드론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서로 하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일 다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해지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권에 두시고 장중에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네.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여기에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4월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분명히 기회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하락은 기회다. 하락은 기회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물론 하락이 조금 나왔는데 그때부터 뭐 사들어간다라면 타이밍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는 굉장히 유심히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여기에서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만들어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반도체주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 다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 파는 데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아무런 뭐 상관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면 삼성전자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또 이번 하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실적은 좋은데 시장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빠진다라면 매수의 기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